버릇없는 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죠.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오늘 행운이 머물다 가길 바라겠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맞벌이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저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했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시댁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고향인 지방 소도시에 혼자 사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20년 넘게 홀로 사신 거죠.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명절이면 내려가고 생신 때 찾아뵙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둘 다 일을 하게 되면서는 그마저도 버거워졌어요. 남편은 가끔 혼자 내려갔습니다. 주말에 새벽같이 차 몰고 내려가서 저녁에 돌아오곤 했죠. 저는 그 시간에 아이들 학원 보내고 밀린 집안일하고 다음 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각별했어요. 통화도 자주 했고 남편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에 온기가 묻어났죠. 우리 엄마가 말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을 꺼낼 때면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맞장구를 치거나 의견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속상한 적도 많았어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남편은 어머니 곁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챙기고 그러다 하루가 갔죠. 남편이 저를 거들어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명절에 못 내려간다고 했어요. 남편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만 내려갈게. 애들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도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혼자 내려갔고 저는 아이들과 집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내가 안 온다고 서운해 하시네. 남편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뭐라고 들은 모양이었죠. 아프다고 말씀드렸어? 응. 근데 엄마가 명절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어떡하냐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집에 남아서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셨구나 하고 넘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 관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애틋한 유대를 건드리면 제가 악역이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한테 특별히 무언가를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전화 통화도 남편하고만 하셨고 명절 때도 수고했어 정도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친밀하지도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은 관계였죠. 다만 제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아들만 있으면 되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됐어요. 남편은 부장으로 승진했고 저는 여전히 같은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댁 일은 점점 더 멀어졌죠. 그러다 작년 가을쯤이었나요? 남편이 주말마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더 자주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어요. 엄마가 요즘 자주 아프시대.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시구나. 병원은 다니시냐고 물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동네 의원 다니시는데 큰 병은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냥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신 거래.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큰 병이 아니라면 관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자주 내려가는 것도 효심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연락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어머니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저녁 먹다가도 TV 보다가도 남편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왜? 아, 그래. 알았어. 걱정 마. 응응.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횟수가 많았어요. 남편 표정도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듯 했죠.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남편이 말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예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알게 되면 제 삶이 흔들릴 것 같은. 겨울이 오고 남편은 더 자주 내려갔어요. 어떤 주말은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이틀을 시어머니 곁에서 보낸 거죠.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빠, 왜 할머니 집에만 가? 큰아이, 고등학생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할머니가 편찮으시대. 아빠가 효자지 뭐. 딸아이는 아, 그렇구나 하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중학생 아들도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1년에 두어 번 보는 먼 존재였으니까요. 그해 연말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옷 갈아입고 쉬지도 않고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한참을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외면하던 것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부엌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듯한 톤이었죠.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엄마가 많이 약해지셨어. 병원도 자주 가셔야 하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국을 저으면서 물었죠. 많이 안 좋으셔? 아니,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닌데. 그냥 이것저것 불편하신 거야.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남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동네 의원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는 걸,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다는 거. 저는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혼자 계시면서 건강 관리하기는 어렵죠. 자식이 곁에서 챙기는 게 맞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이 집이 좀 작긴 하지만 작은 방 하나 비우면 엄마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집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3개였죠. 안방은 저희 부부가 쓰고 나머지 2방을 아이들이 각자 썼어요. 작은 방을 비운다는 건 결국 아이 하나를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했어? 아니, 아직. 내 생각을 먼저 듣고 싶었어. 남편은 조심스러웠어요. 제 눈치를 살폈죠.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결정한 거구나.
남편이 원하는 건 제 동의가 아니었어요. 제 승낙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정해놓고 저더러 거기에 맞춰달라는 거죠. 저는 불을 끄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죠. 내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야. 효도고 도리지. 그런데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여기서 모셔야 해?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모양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어머니 집이 있잖아. 거기서 모시면 되지. 왜 여기로 모셔야 돼? 엄마 집은 시골이잖아. 병원도 멀고 시설도 안 좋고. 그럼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댁으로 내려가서 모시면 돼. 거기서 직장 구하든지 아니면 출퇴근하든지.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왜 안 돼? 내 어머니잖아. 내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직장이 여기 있고 애들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여기로 모시자는 거잖아. 근데 그럼 누가 돌봐? 제 질문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건 이 집에 어머니를 모셔오되 누군가가 돌보는 것이었죠. 그 누군가는 당연히 저였고요. 여보, 나는 직장 다녀. 너도 직장 다니고. 그럼 어머니는 누가 봐? 그건 같이 보는 거지. 어떻게 같이 봐? 구체적으로 말해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획 같은 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 집으로 모시면 되겠지 정도만 생각했던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반대 안 해. 내 어머니 모시는 거.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효도야.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가 모셔. 내가 직접. 나는 안 해. 그게 무슨. 나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랑 가깝지 않았어. 어머니도 나한테 관심 없으셨고.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돌봐야 해?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방법 알려줄게. 내가 어머니 댁으로 내려가. 저녁을 먹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어머니 모시고 살아. 나는 아이들이랑 여기서 살고. 그건 이혼하자는 거랑 똑같잖아. 왜? 주말 부부로 살면 되지. 요즘 많아. 내가 주말에 올라오거나 내가 내려가거나.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당신 진심이야? 응. 나는 처음부터 진심이야. 내 어머니는 내가 모셔. 그날 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또 내려갔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있다가 일요일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 얼굴이 어두웠어요. 눈도 충혈돼 있었죠.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 말. 내가 내려가서 모시겠다고. 저는 놀랐어요. 진짜 그렇게 하려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뭐래? 엄마가 화내셨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왜 가정을 갈라놓느냐고. 아들이 집이 있는데 왜 아들을 내쫓느냐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언제 내를 내쫓았어? 내가 선택하라고 했지. 엄마 생각에는 당연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거래. 그게 예의고 도리래. 그래서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올라오시겠대. 며느리 교육 좀 시켜야겠다고.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화가 나서 웃은 게 아니라 황당해서 웃은 거였어요. 며느리 교육, 나를. 여보,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어. 그냥 한 번만 참아줘. 뭘 참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오시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내 말 안 바꿀 거야. 내 어머니는 내가 돌봐. 일주일 후 정말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남편이 수요일에 반차를 냈어요. 아침 일찍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죠. 저는 그날 정상 출근했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모시고 집 도착했어. 저는 그래라고만 답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러 천천히 정리했죠.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7시가 넘어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놓고 안방으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님.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아들이 그러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이 없네. 아들 말로는 내가 방 하나 비우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옷을 갈아입다 말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방을 비우라고요? 손자 방 하나 비워서 낯쓰게. 어머님, 아이들은 각자 방이 필요해요. 수험생이고 사춘기고. 그래도 할머니한테 양보하는 게 맞는 거 아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긴 뭐가 쉽지 않아. 내가 엄마잖아. 엄마가 시키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저는 옷을 다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라면 드신대. 집에 반찬 있는데? 엄마가 라면 드시고 싶으시대.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국도 데우고요. 제 것만 준비했어요. 저녁은 각자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 테이블에서 라면을, 저는 부엌 식탁에서 밥을. 아이들은 방에서 각자 간단히 먹었죠. 밤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남편이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소파에서 주무세요. 내일 방 정리할게요. 알았어. 근데 며느리는 뭐 하는 거야? 시엄마가 왔으면 챙겨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뭘 챙겨드릴까요, 어머님? 과일이라도 깎아주든가, 차라도 끓여주든가.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 내일 일찍 출근해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며느리 맞아? 시엄마가 왔는데 과일 하나 안 깎아줘? 남편이 뭐라고 달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남편도 자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때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이들한테 방 좀 양보하라고 말해줘. 내가 왜? 내가 말해. 아이들이 내 말은 안 들어. 내가 엄마잖아. 너도 아빠잖아. 내 어머니 일인데 내가 해결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 비워준대.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아이들한테 말 좀 해봐. 싫어. 내 일이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며느리, 너 지금 나를 소파에서 재우겠다는 거야?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남편이 모시겠다고 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도 며느리면 당연히 챙겨야지. 왜요? 15년 동안 저를 며느리로 안대하시더니 이제 와서 며느리 역할 하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내가 언제 너를 며느리로 안대했어? 명절 때 저 혼자 부엌에 있을 때요. 전화 한 통 없으실 때요. 아들하고만 얘기하실 때요. 그건 어머님은 저 없어도 괜찮으셨잖아요. 아들만 있으면 됐죠. 그런데 이제 돌봄이 필요하니까 며느리가 생각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냐? 뭐가 심해? 사실이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했어. 내가 어머니 댁으로 내려가서 모시라고. 근데 내가 여기로 모셔왔잖아. 그럼 내가 책임져. 나 혼자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아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단호했어요. 싫어요. 제 방이에요. 왜 제가 양보해요? 결국 남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거실에서 잘게. 엄마는 안방 쓰시고 제가 반문했어요. 나는, 당신은 아이들 방에서 자든지. 그렇게 우리 집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딸 방에서 잤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흘째 되니까 짜증을 냈어요. 엄마, 불편해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라. 언제까지요? 차라리 할머니 다시 보내면 안 돼요? 딸아이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출근 전에 이불을 개고 퇴근하면 다시 펴고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안방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셨어요. 며느리, 아침은?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세요. 뭐? 시어머니 보고 직접 차려 먹으라고? 저 출근해요. 시간 없어요.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시어머니 아침상도 안 차려줘?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남편 깨워서 차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점심때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아침도 안 먹고 계셨대. 왜 챙겨주지 않았어? 나 출근하는데 어떻게 챙겨줘? 내가 챙겨드리지 그랬어. 나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 엄마니까 내가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며느리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앉으라니까. 저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도 안 차려주고, 낮에 전화해도 안 받고, 저녁에 와서도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며느리야? 어머님, 저 직장 다녀요. 근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 못 받아요. 직장이 시어머니보다 중요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요하죠. 제 생계니까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황급히 나왔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이 며느리가 하는 짓 좀 봐. 시어머니를 뭘로 아는 거야?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일 뿐 간병인이 아니에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을 모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간병인? 지금 나보고 환자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대드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맞아요. 대들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2년이 지금. 어머님은 15년 동안 저를 며느리로 안대하셨어요. 명절 때 부엌에 혼자 있어도 한 번도 안 오셨죠. 전화 한 통 없으셨고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건 아들만 있으면 됐잖아요. 저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며느리 타령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버릇 없는 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탁. 시어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들,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이게 사람이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냐? 뭐가 심해? 사실이잖아.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어른이면 며느리한테 인연 소리를 해도 돼.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들아, 나 그냥 내려갈게. 이런 며느리 옆에서는 못 살아. 엄마, 아니야.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시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안 돼. 나는 가야 해. 며느리가 날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당신, 대체 왜 이래? 나는 처음부터 똑같은 말만 했어. 내가 어머니를 모시라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나는 15년 동안 내가 받은 상처는 뭔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맞섰어요.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는 동안 당신은 어머니 옆에만 붙어 있었어. 내가 아파서 못 갔을 때도 나 혼자 집에 놔두고 내려갔잖아. 그건 어머니가 서운해 하신다고 했지? 며느리가 없어서? 근데 정작 나를 위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한테는 항상 어머니만 있었어. 나는 그냥 당신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었고. 아니야. 나는 당신도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엄마 모시는 거 도와줘라고 하는 게 사랑이야?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어머니를 데려온 게 사랑이야? 나는 당신이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이해? 나는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모시라고 했잖아. 내가 직접.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 오늘 기차로 내려갈 거야. 엄마, 안 돼요. 됐어. 이런 며느리랑 못 살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따라갔어요. 엄마, 제발요. 조금만 참아요. 내가 설득할게요. 설득? 전현을 설득해? 저런 독한 년을 어떻게 설득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엄마, 제발. 아니야. 나는 간다. 대신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잘해. 못하겠으면 이혼해. 내 아들이 너 같은 년하고 사는 거 못 봐. 어머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은 저도 찬성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네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어차피 우리 끝이잖아.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너 같은 년은 이혼이 답이지. 아들아, 전현이랑 헤어져.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도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뭐, 인연이 지금.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거였어요. 남편이 황급히 막았죠. 엄마, 안 돼요. 나 전현 버릇 좀 가르쳐야 해. 엄마, 제발.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고 남편은 말리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때 딸아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 방문도 열렸습니다. 두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저희를 봤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애들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 들어가.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날 밤 기차를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남편이 역까지 모셔다 드렸죠.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이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당신, 정말 이혼하고 싶어?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렇게는 못 살겠어. 좋아. 남편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막 쑤셔 넣었어요. 뭐해? 나 엄마한테 간다. 당신 말대로 엄마 모시고 살 거야.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진짜 후회 안 해? 후회는 무슨.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거. 1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는 게. 15년 동안 당신은 나를 아내로 안 대했어. 항상 어머니가 우선이었지. 또 그 얘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도 챙기고 당신도 챙겼다고. 거짓말.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 아니야. 그럼 왜 어머니 오시겠다고 했을 때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어? 왜 아이들 방을 당연히 비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내가 당연히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잘못이야? 잘못이지. 나는 당신의 부속품이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 직장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어. 나는 당신이 원한 건 편한 상태에서 효도하는 것이었어. 당신은 직장 다니고 이 집에서 살고 평소처럼 지내는데 누군가가 어머니를 돌봐주는 거. 그 누군가가 나였고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했어. 당신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멈춰 서 있었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짐을 다 쌌습니다. 큰 가방 2개였죠. 나 간다. 그래. 애들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더니 돌아봤어요. 여보, 뭐?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근데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 어머니 걱정하시겠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슬퍼서 후련해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갔어. 언제 와요? 안 와. 딸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왜요? 왜 이혼해요? 미안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아들은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도 울면서 방으로 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은 조용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죠. 한 달 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하자.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 알았어. 그렇게 우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류 몇 장, 도장 몇 개. 1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 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대신 지방지사로 발령받아서 주 3일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라도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아이들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한동안 저를 원망했어요. 엄마가 좀만 참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딸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참고 또 참으면서 살 수는 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적응했습니다. 아빠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갔고 전화도 했어요. 남편은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세요?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고마워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양보했다면 어땠을까? 시어머니를 모셨다면, 남편 말대로 했다면, 며느리 역할을 다했다면 아마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겠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고 식사 챙기고 빨래하고 남편은 퇴근해서 수고했어 한마디 하고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면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겠죠. 그럼 남편은 당신 덕분에 엄마 편히 가셨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제 인생은요,
60, 70이 되어서 뒤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가 정작 나는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로 사는 것을.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렸죠. 시어머니도 못 모시는 며느리래. 남편 버리고 혼자 산대. 애들 불쌍하게. 처음에는 그 말들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남편의 도리였습니다. 제 도리가 아니에요. 저는 15년 동안 며느리로 대접받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원한 건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편한 효도였죠. 자기는 그대로 살면서 누군가가 대신 돌봐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 누군가가 당연히 저라고 생각한 게 문제였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제 꿈이 있고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냉정하다고 하실 거예요. 인정합니다. 저는 냉정했어요. 하지만 냉정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제 자아가, 제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았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나를 지키기로. 후회는 없습니다. 힘들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금 저는 나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저 자신으로.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이들 밥 차려주고 밤에 잠들 때 제 선택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남편은 효자로 살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 곁에서 끝까지 모시겠죠. 그게 남편이 원하던 삶이니까요. 저는 저로 살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제 힘으로.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희생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신 선택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을 머물다 갔다면 앞으로도 조용히 곁에 머물며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마음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